1일 1문제 시작합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입니다. 동그라미 1번. 이걸 막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것보다는 가장 핵심적인 것을 좀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시험 준비를 하든 기출문제는 바이블이니까 최소한 기출문제들은 반드시 정리를 해놓고 봐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으로 갑니다. 키는 뭘까요? 허가를 받지 않았답니다.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개념, 이 개념을 부동산학적 입장으로 되도록 할게요. 부동산 학에서는 토지의 용어 정의를 할 때 이런 말이 나오죠. 공한지, 그죠? 공한지, 비정상적인 토지. 그다음에 유휴지, 그냥 토지를 놀리고 있다는 거죠. 공한지나 유휴지, 이런 비정상적인 토지들은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 쪽으로 오면 전부 다 합산이 되는 것들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았다. 뭔가 좀 미심쩍다는 거죠. 합산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염전이 보이네. 염전은 세율이 몇 %죠? 0.2가 적용되는 저율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동그라미 3번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찾으세요. 실제 영농입니다. 그럼 생각해요. 자, 동그라미 3번요. 다들 법인 때문에 함정에 빠집니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아무런 상관없이 실제 영농에 사용하면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실제 영농에 사용한다라는 표현이 보이면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동그라미 2번을 잘 보세요.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 토지 시가 표준액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 말이 좀 어려운데 그래서 그림을 하나 좀 그려봤습니다. 제목을 한번 잘 보세요. 건축물의 가액이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표현해 본 거예요. 건축물의 가액이 토지 가액의 2%에 미달하는 토지. 정확하게 다시 읽어볼게요. 건축물 가액이 토지 가액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 이 말이에요. 자, 근데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럼 이거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요. 자, 요 건축물 이름이 뭔가요? 그게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 여러분, 컨테이너도 건축물입니까? 컨테이너 자체는 건축물이 아니죠. 요새는 이런 것을 가지고 주거용으로 이용되고도 있고 상업용으로 이용되고 있죠. 그렇게 이용되는 순간 건축물이죠. 그러니까 위의 조건을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건축물의 가액이, 이 건축물의 가액이요. 토지 가액의 2%에 미달한다. 아니, 대체 땅값이 얼마나 비싸길래 건축물이 2%에 미달할까요? 이런 경우를 예를 든 겁니다. 이런 경우. 자, 그럼 잘 봅시다. 그럼 이때 건축물이란 어떤 거냐면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하고 바닥 이외로 나눠야 돼요. 이렇게. 법 조문이 앞서 지문을 보셨죠? 4번 지문. 법 조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 조문이 보기가 불편해요. 근데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어쨌든 이건 사업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거죠. 이 건축물이 사업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거니까 바닥 면적도 사업용으로 이용되고 있죠. 그럼 혜택 줘야죠. 별도 합산입니다. 근데 바닥 면적 이외라고 한다면 이거는 종합 합산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동그라미 4번을 보세요. 지금 뭘 물어본 건지. 지문이 탭다 길죠. 그럼 결론은 뒤에 거 봐야 돼요. 앞에 2%입니다. 그거 보고 그 다음에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속 토지. 바닥 면적이었다면 별도 합산 맞죠? 바닥 이외라고 했으니까 바닥 면적을 제외했다고 했으니까 종합 합산 대상이 됩니다. 따라 정답은 4번 됩니다. 5번으로 갑니다.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인데 문제가 중요한 것은 면적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기준 면적 이내라는 말이죠. 기준 면적 이내는 전부 다 별도 합산입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였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